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6월이 마무리되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의 움직임을 토대로 자, 7월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0.71%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즉 하방으로 조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MACD 상으로도 이격도를 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상방으로 돌려주면서 전고점 돌파가 나와주는 움직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대형 지수인 나스닥 같은 경우가 여기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7월 시장은 몇 개의 종목들, 즉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면서 랠리가 나오는 섹터가 더 좁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7월 시장에서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도 나스닥 기준으로 하방 단기 이평을 무너뜨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7월 동안에는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자, S&P 500이나 대형 지수들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 특정 섹터나 몇 개의 종목들이 상방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러한 종목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비디아의 이전 같은 추세가 생기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전에 상당히 강한 추세를 받아왔지만 오히려 7월 동안에는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사이에 새로운 종목들이나 섹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방 조정이 열려있는 상황이고 굳이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를 대장주로 만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춤했던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전체적인 주봉 추세로 본다고 했을 때는 자, 엔비디아가 단기적인 추세 라인을 다행히 유지는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 자체는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했던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외면을 받던 종목들이 랠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러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좋은 추세를 만들면서 지금 상방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고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사이의 이격도도 확대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라던가 나스닥 지수 같은 것들이 주춤한 사이에 테슬라라던가 이전에는 조금 관심을 덜 받았던 섹터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움직임은 어떤 것이냐면 SOXX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격도를 줄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즉 이 부분이 이렇게 확대되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막아내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나스닥이 빠지더라도 반도체 섹터 자체는 상방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은 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조금 수평적인 움직임이나 조정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섹터 안에서도 상당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상승폭을 가져가는 양극화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나오면서 반도체 지수 자체는 오히려 지지라인을 하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즉 나스닥이나 S&P 500과는 다르게 고점부에서 지지라인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조정을 가져갔던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지지라인을 만들면서 정고라인으로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응축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거래량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QQQ나 S&P 모두 매도 거래량이 터진 반면에 SOXX 같은 경우는 자, 이전에 적은 거래량보다 큰 매수 거래량이 터져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세가 더 강했죠. 즉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기존의 다수의 사람들이 주로 매수하던 종목들은 주춤하는 사이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덜 올라갔거나 시총 기준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7월 동안에는 순환매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전에 투자하던 종목들을 관성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종목들을 잘 추려내시는 게 중요한 그러한 한 달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자,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시총 자체가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대형
대형주예요. 여기에 돈이 더 들어가기보다는 여기에 들어갔던 돈들이 일부 빠지면서 뭐 100에서 200조 정도 되는 반도체나 AI 섹터 가운데서 괜찮은 실적,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랠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렇게 추세가 꺾여 있는 종목보다는 출발하는 종목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개별적으로 투자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개별 종목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투자 컨셉 자체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오히려 강한 에너지를 받는 초입에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방에 있는 이 매물대,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물대 흡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 돌파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매수를 할 거라면 저는 지금은 테슬라에 배팅하는 게 더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자, 투자에 있어서는 맹신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주요한 어떠한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가던 종목들이 살짝 주춤을 하고 오히려 저평가받는 종목 중에서 매수세가 포착이 된 종목들이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7월의 시장은 그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 컨셉에 맞춰서 투자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지수의 상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빅스 같은 경우는 아직 하단부에서 조금 머무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급격하게 튀어오를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최소한 이러한 식의 추세상의 반등 움직임이 나와야 그때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러한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전에 3,000조짜리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업이 되겠죠. 이러한 기업이 4,000조까지 간다. 제가 볼 때는 이 확률보다는 3,000조 기업이 2,500조 이렇게 조정을 살짝 받는 와중에, 혹은 3,000조 기업이 2,500조 조정을 받으면서 100조짜리 기업들이 조금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1,500짜리 기업이 2,000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식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에너지를 덜 받고 있고, 오히려 전체적인 반도체 지수는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보았을 때는 이러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른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 3,000조가 4,000조가 되고 4,000조가 5,000조가 된다,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어쨌든 자금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주식시장 안에서 회전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어디로 돈이 움직이는지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려보자면,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은행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제약 관련주들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이나 지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바이오나 제약 관련주에서도 꽤 괜찮은 추세, 즉 상방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은 시작하는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매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반도체 섹터가 강조를 드렸듯이 4일 동안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하방으로 빠지면 손절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상방으로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우리가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행히 지난주에는 단기평선 위쪽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 에너지가 이어져 나간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다만 그 전고점을 도전하는 흐름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와중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7월의 움직임 자체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시장이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금이나 순환 대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매수하란 말씀은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열이 됐던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는 와중에 덜 오르고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테슬라처럼 장기간 조정 국면을 가져간 종목들이 탄탄한 이러한 매수 구간, 지지라인을 바탕으로, 왜냐하면 지지라인이 여기에 존재를 했는데 이 구간 안에서 하방으로 매물대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딛고 올라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에너지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발굴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번 7월에도 괜찮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멤버십으로 종목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